떨어져 있을 땐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다가 합쳐졌을 때 더 큰 능력을 보여주는 복합재료. 이 복합재료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찾아볼까요? 복합재료야 놀자. 밀착보고서 복합재료 24시. 복합재료. 이름만 들어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 일과 속에서 보고 사용하는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복합재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물을 먼저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치질을 먼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행동, 욕실에 들어가서 양치질을 하는 행동 모두 복합재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행동들이 복합재료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사용하는 컵을 자세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어떤 무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섬유는 유리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유리섬유라고 불립니다. 뭐라? 유리는 떨어뜨리면 바로 깨지는데 이 컵은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죠? 플라스틱 섬유가 유리 섬유로 강화된 것이므로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복합재료의 역사.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복합재료를 사용했을까요? 복합재료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밀짚으로 보강된 벽돌이 바로 그것인데요. 기원전 15세기경의 무덤에 그려진 그림을 살펴보면 벽돌을 만들어 햇볕에 건조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흙은 건조되면 수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흙으로만 만든 벽돌은 균열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흙의 성질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재료가 바로 볏짚입니다. 이렇게 만든 벽돌은 우리 전통 가옥에서도 볼 수 있죠. 복합재료는 원소재를 이용해 중간재를 만든 다음 이 중간재를 합쳐서 만드는데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쉽게 보완되는 것이 바로 복합재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복합재료의 시작은 1940년대로 보고 있는데요. 유리섬유 복합재료가 이때에 개발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1960년에 듀폰사가 견고하고 가벼운 케블라 섬유를 개발했고요. 고강성, 고강도를 가진 그 밖의 다른 고성능 섬유들로 보론, 실리콘 카바이드, 탄소, 그리고 알루미나가 개발됐습니다. 오늘날의 복합재료는 더 다양해지고 사용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합재료. 드넓은 미지의 세계,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주선입니다. 지구에서 출발하는 우주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주선을 지상에서 우주궤도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추진 로켓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크기와 무게입니다. 게다가 궤도상에서 온도가 100도에서 150도 이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뜨거운 온도를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우주선의 구조물 40% 이상을 복합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부품은 전투기의 연료통인데요. 이 연료통은 유리섬유를 와인딩해서 만들어집니다. 전투기의 연료통은 가벼워야 하지만 높은 압력에 팽창하는 연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단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재료로 만드는 것이 제일 적합합니다. 민간 항공기의 엔진 핵심 부품도 역시 복합재료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부품은 엔진에서 공기 압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부품은 가볍고 강도가 약하지만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부품은 가볍고 강도도 강합니다. 복합재료로 만드는 비행기 부품은 이외에도 창문에 프레임이 있고요. 비행기 본체를 구성하는 구조물에도
가볍고 단단한 탄소 복합 재료가 들어갑니다. 전투기의 미사일을 감싸는 이탈피도 역시 복합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복합 재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격자 무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원소재와 원소재가 엮여있는 모습입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확대한 모습에서는 원소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6년에 동체 전부가 복합 재료로 이루어진 쌍발 비행기를 선보였습니다. 군용기의 경우 복합 재료의 우수한 특성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준 것은 중동 걸프 전쟁에서 활약했던 전투기 F-117입니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텔스 기술은 전자기파를 흡수 상쇄하여 반사파를 최소화함으로써 적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이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에도 사용이 되지만 대형 풍력 발전용 날개에도 사용이 됩니다. 풍력 발전은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레이더 전파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신호 흡수 기술을 적용한 풍력 발전용 스텔스 복합재 블레이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에서도 복합 재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서 케블라 섬유를 소개했었는데요. 유명 스포츠 브랜드 리복에서는 케블라 섬유를 스포츠화에 적용했습니다. 케블라 섬유는 견고해서 잘 찢어지지 않고 또한 가벼워서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자, 지금부터 테니스를 쳐보겠습니다. 저기 날아오는 공을 이 테니스 라켓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날아오는 공의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라켓은 단단합니다. 하지만 가볍죠. 이것은 모두 섬유 강화 복합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단하고도 가벼운 섬유 강화 복합 재료의 성질은 스포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주용 자전거의 프레임도 그렇고요. 공을 쳐서 멀리까지 보내야 하는 골프채도 테니스 라켓과 유사하죠. 그리고 낚시에서도 복합 재료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낚이지 않으려는 물고기의 힘을 이겨내는 튼튼함, 그리고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복합 재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대중교통이라 불리는 3륜차. 이 3륜차의 재료는 놀랍게도 아바카라고 불리는 마닐라 삼입니다. 천연 섬유를 이용해 섬유 강화 복합 재료를 개발해 3륜차에 적용했는데요.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열 전도율이 낮다고 합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복합 재료.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국내 유일 재료기술 전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입니다. 재료기술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복합재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모습은 전자파 차폐, 흡수 필름을 연구하는 모습입니다. 복합재료는 가볍고 튼튼한 장점뿐만 아니라 전자파를 차폐,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자파를 차폐, 흡수하는 기능은 전자파로 인한 오작동 및 신호 품질 저하, 그리고 우리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스마트폰, 자동차, 나아가 항공 우주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료연구소는 나노탄소 기반 고강도 복합재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고열과 압력을 이용해 탄소섬유 복합재를 성형하는 연구 모습입니다. 그래핀 코팅을 통해 우수한 탄소섬유 표면을 만들고 전기 영동법을 이용해 대면적 하이브리드 복합재료를 제조할 수 있는데요. 나노탄소 복합재료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국방용 방탄재료, 낙뢰 보호재료, 통신기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연구소는 더 우수한 복합재료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 생활 속 제품부터 첨단 우주 항공 분야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단일 재료는
어느 방향으로도 또 어떤 장소에서도 특성이 일정했지만 2가지 이상의 재료가 만나 탄생하는 복합재료는 제약 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재료는 더 강하게, 더 가볍게, 그리고 더 우수한 기능적 특성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복합재료와 함께라면 스포츠 신기록 수립을 하는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드넓은 우주를 탐험하는 우주 비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을 하는 복합재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 함께 기대해 봅시다.